장례식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국화꽃들이 놓인 제단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하게 검은 상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딸의 영정 앞에 선 그 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뒤에 서 있던 친척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저렇게 웃고 있어? 미쳤나?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딸의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어머니는 딸의 장례식에서 웃고 있었을까요? 평범해 보이던 이 가족에게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입니다. 한 달 전, 김미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딸 지영이를 위해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29살의 지영이는 회사에 다니느라 매일 바빴지만 미수는 항상 든든한 아침을 챙겨주려 노력했습니다. 지영아, 일어나야지. 늦겠다. 미순이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영아. 다시 한 번 더 두드렸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미수는 살짝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영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수는 작은 한숨을 쉬며 딸을 깨웠습니다. 지영아, 정말 늦겠다. 일어나. 엄마. 조금만 더. 지영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수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진했습니다. 지영아, 몸이 안 좋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아니에요. 그냥 어젯밤에 늦게 잤을 뿐이에요. 지영이가 억지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미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괜찮다고 하니까요. 그래, 알았다. 어서 씻고 나와. 아침 차려놨다. 지영이가 씻는 동안 미수는 식탁에 따뜻한 밥과 미역국, 김치와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구워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와, 엄마. 이렇게 많이 차려놓으셨어요? 지영이가 식탁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순이 보기에 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밝음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먹어야지. 요즘 너무 마른 것 같더라. 미순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영이는 최근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러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어트를 하나 싶었지만 지금 보니 그런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회사에서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지영이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몇 술 뜨지 못하고 다시 놓았습니다. 왜 안 먹어? 입맛이 없나?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요. 회사에 늦을까 봐요. 지영이가 서둘러 가방을 들었습니다. 미수는 딸의 등을 바라보며 또 다른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들어 지영이가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자주 피곤해하고 얼굴도 창백하고 혹시 어디 몸이 아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아. 미순이 딸을 불렀습니다. 네. 혹시 몸 어디 아픈 데 없지? 지영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전혀 안 아파요.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그래도 몸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아프면 꼭 말해라. 네, 알겠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지영이가 현관문을 나서며 인사했습니다. 미수는 딸이 떠난 후에도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미수는 몰랐습니다. 딸이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서 견뎌내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곧 상상도 못할 시련을 겪게 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오후 미수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딸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면서 마트 사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지영이가 많이 야위었던데요.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미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요? 다이어트를 하나 봐요. 미순이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딸 생각만 났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지영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수는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삼겹살을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네, 엄마. 지영이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몇 숟가락 먹지 못하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왜 또 안 먹어?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인데. 배가 안 고파요. 회사에서 간식을 많이 먹었나 봐요. 지영이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순의 눈에는 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나 명백해 보였습니다. 지영아. 미순이 진지한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네.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지영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미수는 딸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성 본능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미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 소리였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이는 여전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미순의 걱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딸이 괜찮다고 계속 말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의 미순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서 참아내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깊고 절망적인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장례식 당일 미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모든 준비를 차분하게 마쳤습니다. 상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지영이의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지영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순이 언니,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신우이가 미순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미순은 담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인사 외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가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언니, 괜찮으세요? 너무 충격이 커서 아직 실감이 안 나시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미순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문객들의 시선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미순이 전혀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분 정말 이상하지 않아? 딸이 죽었는데 저렇게 차분할 수가 있나?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지영이의 직장 동료들은
더욱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지영이가 그렇게 효녀였는데 어머니가 저러시면 지영이가 얼마나 서운할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식을 잃으면 무너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순이 지영이의 영정 앞에 서서 절을 올리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 것입니다. 저분 지금 웃고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설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의 그 미소는 분명했습니다. 슬픔이나 그리움이 아닌 마치 안도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큰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웃고 있다고. 이게 말이 되나.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지영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자식을 잃은 어미가 웃다니. 하지만 미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딸이 죽었는데 마음을 가라앉혀? 신우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영이를 위해서입니다. 미순의 대답은 더욱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지영이의 직장 상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는 정말 회사에서도 모범적인 직원이었습니다. 항상 밝고 성실했고, 특히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말을 들은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담담하시니까 저희도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사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상했거든요. 보통 어머니라면 울면서 딸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슬퍼서 말도 제대로 못할 텐데 미수는 너무나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순 이모, 정말 괜찮으세요? 조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이 언니가 하늘 날아간 게 아직 실감이 안 나세요? 실감하고 있어. 미순의 대답에 조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분하세요? 슬프지 않으세요? 미수는 잠시 조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슬픔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단다. 무슨 뜻이에요? 지영이가 이제 편안해졌으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안해졌다니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순아,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큰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딸이 죽어서 편안해졌다고. 그게 엄마가 할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조문객들은 점점 더 미순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특히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심했습니다. 저 사람 원래 좀 이상했어. 그러게 평소에도 감정을 잘 안 드러내더라고. 딸이랑 사이가 안 좋았나 봐. 아니면 원래 딸을 안 좋아했던 거 아닐까?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어떤 엄마가 저래? 미수는 이런 시선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조문객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미순을 둘러싸고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봐.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담담한 거야? 정말 지영이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미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야?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지영이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다면 왜 슬퍼하지 않아? 왜 울지 않아? 신우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눈물로는 지영이를 보낼 수 없습니다. 미순의 대답은 더욱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너 혹시 정신과 치료라도 받아봤어? 큰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무슨 약이라도 먹고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대체 왜 이래? 미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무슨 때? 하지만 미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영이의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친척들은 서로 모여서 미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상해. 저런 사람 처음 봐. 딸을 사랑한다면서 왜 저렇게 차갑게 구는 거야? 혹시 지영이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었나? 아니면 정말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미순을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정상적인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미순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그리고 그 차분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깊고 아픈 것인지를 말입니다. 장례식 다음 날, 동네는 미순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마트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골목길에서 사람들은 어제 본 충격적인 장면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더라고. 딸 장례식에서 웃고 있다니. 나도 봤어. 진짜 소름 끼치더라.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평소에는 몰랐는데. 글쎄, 좀 특이하긴 했지. 항상 혼자 다니고, 말도 별로 안 하고. 미순이 장을 보러 나왔을 때, 마트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야, 어제 그 사람. 딸 죽었는데 웃던 그 엄마. 정말 이상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미수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장을 봤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차근차근 골라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순이 고른 물건들을 보면 여전히 두 사람 분량이었던 것입니다. 지영이가 좋아하던 요구르트도 담고 딸이 즐겨 먹던 과자도 집어들었습니다. 마트 사장이 이를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지영이 목도 사시는 거예요? 미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습관일까요? 사장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가족을 잃으면 그 사람 몫의 물건을 사는 걸 피하게 되는데 미수는 오히려 더 세심하게 골라서 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괜찮으세요? 어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괜찮습니다. 미순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사장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수는 장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영이 몫의 물건들을 딸의 방에 가져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요구르트를 딸의 방 냉장고에 넣고 과자를 딸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마치 지영이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미순아, 어제는 미안했어. 다들 너무 놀라서 그랬나 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야? 혹시 충격이 너무 커서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거 아냐? 신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야? 지영이가 떠났다는 것. 신우이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고 있다면서 왜 저렇게 태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왜 슬퍼하지 않아? 왜 울지 않아? 울어서 지영이가 돌아오나요? 미순의 반문에 신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 아냐?
자식을 잃으면 슬픈 게, 슬픔도 여러 가지입니다. 무슨 뜻이야? 하지만 미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우이에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차나 한잔 하세요. 신우이가 차를 마시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지영이의 사진이 곳곳에 새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거실에도, 부엌에도, 심지어 현관에도 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미순아, 이 사진들 언제 놓은 거야? 어젯밤에요. 왜 이렇게 많이? 지영이가 외롭지 않게요. 신우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미순이 이상했거든요. 미순아, 혹시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볼까?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필요 없습니다. 왜? 창피한 일도 아니고. 저는 정상입니다. 미순의 단호한 대답에 신우이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는 남편에게 미순의 이상한 행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상해. 딸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 그냥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닐까? 그런 것 같지 않아.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이유? 잘 모르겠어. 하지만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한편 지영이의 직장에서도 미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어머니 정말 이상하셨죠? 너무 이상했어요. 딸이 죽었는데 저렇게 차분할 수가 있나요? 지영이가 평소에 어머니 이야기할 때는 정말 자랑스러워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해요. 지영이가 그렇게 효녀였다면서 어머니는 왜 저럴까요? 그런데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뭔가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영이가 요즘 좀 이상했잖아요. 다른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지영이는 최근 몇 달 동안 많이 야위어 보였고 자주 아픈 기색을 보였거든요. 그러고 보니 지영이가 자주 조퇴하기도 했죠. 병원에 간다고 했는데 무슨 병인지는 말 안 했어요. 혹시 어머니는 딸의 병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도 딸이 죽으면 슬퍼해야 정상 아닌가요?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건 너무해요. 하지만 의문은 계속 남았습니다. 미순의 행동에는 분명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날 밤 미순은 지영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의 침대에 앉아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딸이 입던 옷들, 딸이 읽던 책들, 딸이 쓰던 화장품들. 미수는 딸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약병들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약병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수는 그 약병들을 하나씩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처방전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순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약병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렇구나. 미순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를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순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의 눈물인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미순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미순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지식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순은 지영이가 숨겨놓았던 약병들을 다시 꺼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방전에 적힌 병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미수는 처방전의 날짜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6개월 전이었고, 가장 최근 것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지영이가 그동안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미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알 것 같았거든요. 딸이 왜 숨겼는지를. 미수는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이가 다녔던 과를 찾아가서 담당 의사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 환자의 어머니입니다. 아, 어머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영이 씨가. 의사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이가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르셨나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이 씨가 말씀 안 드렸나 보네요. 사실 저희도 가족분께 연락을 취하려고 했는데 지영이 씨가 극구 만류하셨거든요. 무슨 병이었습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미순의 얼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처음 발견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으로 봐서는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다. 완치 가능성은? 죄송합니다. 발견이 너무 늦었어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거든요. 의사의 말에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이가 얼마나 아팠습니까? 정말 많이 아팠을 겁니다. 특히 마지막 몇 주는 통증이 극심했을 거예요. 진통제를 처방해 주셨나요? 네,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수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물었습니다. 지영이가 왜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특히 치료비 때문에 부담을 주기 싫다고. 의사의 말을 들은 미순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혼자 견뎌낸 거군요. 네,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아프면서도 항상 밝게 웃으려고 노력하셨거든요. 병원을 나온 미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딸이 왜 그렇게 야위러 갔는지, 왜 밥을 못 먹었는지, 왜 자주 아픈 기색을 보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그날 장례식에서 웃었는지도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수는 지영이의 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서랍 곳곳에서 진통제들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밑에서는 깨끗하게 씻긴 수건들을 찾았습니다. 아마 피를 닦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혼자서. 미순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지영이의 직장 동료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 물건 정리하러 왔어요. 들어오세요. 미순이 동료들을 맞이했습니다. 3명의 여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지영이 책상에 개인 물건들이 좀 있어서요. 가져다 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 동료들이 가져온 상자를 받으면서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영이가 아팠던 거 알고 계셨어요? 미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병원에 안 데려가셨어요? 병원에는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게요.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몰래요? 지영이가 걱정 끼치기 싫다고 했나 봅니다. 한 동료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주 아픈 것 같았는데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눈치채셨어요? 1달 전쯤부터요. 급식도 잘 안 먹고 자주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얼굴을 찡그릴 때가 있었어요. 아픈 것 같았는데. 미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밤에 자주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그럼 어머니도 많이 걱정되셨을 텐데. 네. 하지만 지영이가 괜찮다고 계속 말하니까 동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래서 장례식 때 그렇게 차분하셨던 거예요? 미순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지영이가 이제 아프지 않으니까요. 아, 동료들이 이제야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오해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한 동료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지영이가 마지막 주에는 거의 매일 조퇴했어요. 너무 아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회사에 나오려고 했어요. 말려도 듣지 않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그리고 치료비도 벌어야 한다고. 미순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정말 효녀였어요. 항상 어머니 자랑만 했거든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안다고, 더 이상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동료들의 말을 들으면서 미수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지영이가 워낙 잘 숨겼어요. 저희도 마지막에야 알았거든요. 동료들이 돌아간 후 미수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딸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자신이 왜 그날 웃었는지. 그날 저녁 신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순아, 오늘 병원에 갔다면서? 네. 지영이가 정말 많이 아팠구나. 네. 췌장암이었어요. 신우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췌장암? 그럼 말기였어요. 6개월 전에 발견됐는데 이미 늦었대요. 그럼 지영이가 혼자서 그 고통을. 네. 저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순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래서 그날 웃었던 거구나. 지영이가 이제 아프지 않으니까. 미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몇 주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밤마다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지영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가족들한테는. 신우이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미순의 차분함이,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동네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큰 병을 앓고 있었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구나. 딸이 아프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든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미순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그 무게를 견뎌왔는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후 미순은 지영이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딸의 옷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손끝으로 천천히 만져봤습니다. 그런데 옷장 맨 뒤쪽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쓴 편지들이었는데 모두 봉투에 넣어져 있었지만 붙이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겉봉투에는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말할 수 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뻔하거든요. 그동안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와서 또 걱정 끼칠 수는 없어요. 미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엄마, 오늘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회사에서 조퇴했어요.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어요.
엄마가 저를 보는 눈이 요즘 너무 걱정스러워 보여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더 연기를 잘해야겠어요. 세 번째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엄마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밤에 아플 때 몰래 문틈으로 보고 계시죠? 제가 화장실에서 피를 토할 때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도 모른 척 해주시잖아요. 고마워요, 엄마. 미수는 편지를 읽으면서 몸이 떨렸습니다. 딸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가장 최근에 쓴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위해 밤잠도 못 주무시는 걸 보니 더 괴로워요. 차라리 제가 없어지면 엄마도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럼 엄마는 더 이상 저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미순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현관에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지영이가 다녔던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지영 환자의 어머니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영이 씨를 담당했던 간호사예요. 뭔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미순이 간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영이 씨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그래서 자신이 아프다는 걸 절대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연락드리자고 했는데 지영이 씨가 극구 만류하셨어요. 미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영이 씨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어머니께서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지영이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잘 아셔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들킨다고. 특히 밤에 아플 때 어머니가 몰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비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것도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께서 요즘 청소 일을 더 많이 하고 계시다면서요. 지영이 씨 치료비 때문에. 미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그것까지 알고 있었다니. 제가 지영이 씨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아시는 것 같으면 왜 서로 얘기를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지영이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랑 자신이 둘 다 강한 사람이라서 서로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끝까지 연기를 하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연기를요? 네. 지영이 씨는 아프지 않은 척, 어머니는 모르는 척. 그렇게 서로를 위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미순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에는 지영이 씨가 정말 많이 우셨어요. 왜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스럽다고.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밤잠도 못 주무시고 몰래 울고 계신다는 걸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울었다는 걸 알았나요? 네. 지영이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몰래 우시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게 제일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미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위해 연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딸도 자신을 위해 똑같은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지영이 씨가 남긴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장례식 때 울지 않으셨다면 그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해서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지영이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자신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걸 알고 기뻐하실 거라고. 그래서 슬퍼하지 말고 안도해달라고. 미순이 마침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영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어머니, 정말 많이 힘드셨죠? 간호사가 미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이 씨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강함이 때로는 너무 외로울 것 같다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아니에요. 지영이 씨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가요? 네. 지영이 씨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다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딸이 되고 싶다고. 간호사가 돌아간 후 미수는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가 찾아왔을 때 미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순아,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언니, 지영이가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제가 알고 있다는 것도, 제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몰래 울고 있다는 것도. 미순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위해 연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우이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미순의 그 차분함이,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그래서 그날 웃었던 거구나. 네. 지영이가 더 이상 아프지 않으니까.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날 밤 동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미순이 사실은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딸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했다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사실은 영웅이었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그런 고통을 혼자서 견뎠다니.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었습니다. 미순이 진짜로 느꼈던 감정의 깊이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이틀 후 미순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지영이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사장이 거실에 앉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지영이 씨가 회사에 남긴 것이 있어서 가져다 드리려고 합니다. 사장이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영이 씨가 마지막 날에 제게 맡긴 건데 어머니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미순이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 지영이 씨가 그동안 모은 돈이에요. 치료비로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머니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미순이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지영이 씨가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나와서. 사장의 말을 들으면서 미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아픈 몸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게. 편지를 열어보니 지영이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엄마 몸 좀 챙기세요. 그동안 저 때문에 너무 무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시던 여행도 한번 다녀오세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미순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굳이 직접 오실 필요까지는. 사실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사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이 씨가 마지막 몇 주 동안 정말 대단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픈 몸으로도 프로젝트를 완성하려고 정말 애썼거든요. 후배들 교육도 끝까지 책임지고. 그래서 더 몸이 나빠진 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영이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하고 싶다고. 사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영이 씨가 회사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요?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새 가정을 꾸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혼자 살고 있다고. 미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말을? 사람들이 어머니를 걱정할까 봐요. 혼자 사는 딸이 아프다고 하면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머니가 계신다고 하면 왜 어머니가 돌봐주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미수는 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지영희 씨가 진실을 말했어요. 어떤 진실을요? 어머니가 정말 계시고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께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버텨왔다고 했어요. 사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지영희 씨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무슨 말을요? 엄마는 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나를 위해 모른 척 해주신다고. 그리고 나도 엄마를 위해 아프지 않은 척 한다고. 그게 우리만의 사랑 표현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순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지막에 지영희 씨가 부탁한 게 있어요. 뭡니까? 어머니께서 장례식 때 우시지 않으신다면 그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해서라고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미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이 돌아간 후 미순은 지영이의 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보다가 침대 밑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열어보니 지영이가 쓴 일기였습니다. 병을 알게 된 후부터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다. 췌장암이라고 한다. 말기라고 한다. 엄마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엄마가 눈치채시는 것 같다. 밥을 안 먹는다고 걱정하신다. 더 연기를 잘해야겠다. 오늘 밤 너무 아팠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다. 엄마가 깨실까 봐. 엄마가 몰래 우시는 소리를 들었다.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계셨다. 내 때문이다. 정말 죄송하다. 엄마가 청소 일을 늘리셨다. 내 치료비 때문인 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 미순이 일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세심하게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는지를.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 가슴 아픈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내 방 앞에서 밤새 서 계신 걸 안다. 내가 아플까봐 걱정되시는 거다. 미안하다, 엄마. 정말 미안하다. 이제 정말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절대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내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엄마,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면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안도하세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미순이 일기를 다 읽었을 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순 씨,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저희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주머니들이 미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지영이가 그렇게 아팠는데 저희가 어머니를 오해했잖아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강하실 수 있어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영이를 위해서였어요. 지영이를 위해서요? 지영이가 걱정할까 봐요. 제가 무너지면 지영이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아주머니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싶어요. 저희도 딸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미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면요. 그날 저녁 미순은 지영이의 사진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정말 몰랐구나. 내가 엄마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는지. 미안해, 지영아. 엄마가 더 일찍 알았다면 내가 혼자 그런 고통을 견디지 않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엄마한테 안도하라고 했는지. 정말로. 이제는 아프지 않으니까. 미순의 얼굴에 다시 그날의 그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의 미소였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딸을 향한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미순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송인은 지영이었습니다. 미순은 깜짝 놀라 택배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엄마가 웃으신 그날에 읽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는 건 엄마가 제가 바랐던 대로 해주셨다는 뜻이겠죠? 장례식에서 울지 않으시고 대신 미소를 지어주셨겠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제가 마지막까지 엄마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미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엄마, 저는 엄마가 제가 아프다는 걸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병원에 갔던 날부터 엄마는 눈치채고 계셨죠. 그날 밤 엄마가 제 방 앞에서 한참 서 계시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엄마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미수는 편지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정말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몰래 청소 일을 늘리신 것도 알고 있어요. 제 치료비 때문이시죠? 엄마는 숨기려고 하셨지만 엄마 손이 더 거칠어진 걸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밤마다 제 방 앞에서 지키고 계시는 것도 알아요. 제가 아플까봐 걱정되시는 거죠. 편지를 읽으면서 미수는 딸이 얼마나 세심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엄마, 저희 둘 다 정말 바보 같았죠? 서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서로를 위한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거짓말하고. 하지만 그게 저희만의 사랑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미순이 편지를 읽다가 가장 충격적인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 죽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무너지시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께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떠나면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웃어주세요. 왜냐하면 엄마, 저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29년 동안 엄마의 딸로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미순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어려운 시절에도 항상 저만을 위해 사셨잖아요. 그런 엄마가 제 때문에 또 고통받는 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편지의 다음 부분에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아픈 것도 힘든 것도 모든 게 엄마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엄마가 저에게 주신 사랑으로 저는 29년을 정말 알차게 살았어요. 후회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엄마의 행복을 찾으세요. 미순이 편지를 읽으면서 울고 있을 때 현관에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지영이가 다녔던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사실, 지영이 씨가 마지막에 저에게 부탁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의사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영이 씨가 써달라고 부탁한 편지예요.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미순이 편지를 열어보니 의사가 쓴 내용이었습니다. 김미순 어머니께. 지영이 씨의 담당 의사입니다. 지영이 씨가 마지막에 제게 꼭 전해달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영이 씨는 정말 용감한 환자였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병을 혼자 견뎌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영이 씨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의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영이 씨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아프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자신을 위해 모른 척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자신도 어머니를 위해 아프지 않은 척 한다고요. 그게 자신들만의 사랑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영희 씨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강함이 때로는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제가 떠나면 엄마를 좀 위로해 주세요. 미순이 편지를 다 읽고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지영희 씨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께서 장례식에서 웃으신다면 그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해서라고 이해해달라고 하셨어요. 의사가 돌아간 후 미수는 지영이가 보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웃어주세요. 미수는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딸이 부탁한 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지영이의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이제야 정말로 이해했어. 내가 왜 웃으라고 했는지. 내가 엄마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걸. 그리고 엄마의 행복을 그렇게 바랐다는 걸. 미안해, 지영아. 엄마가 너를 더 일찍 이해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너는 정말 편안한 곳에 있구나.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곳에. 미순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장례식 날의 그 미소와 같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의 미소였습니다. 딸의 고통이 끝났다는 것에 대한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딸이 바란 대로 행복하게 살겠다는 다짐의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이 미순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또 다른 변화를 느꼈습니다. 미순의 얼굴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평안함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어머니야. 그런 사랑이 있다니.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석 달이 지난 후 미수는 지영이가 다니던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자주 들렀던 곳이라고 동료들이 알려준 카페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이의 후배가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습니다. 지영이가 좋아했던 곳들을 하나씩 가보고 있어요. 후배가 미순의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런가요? 네. 처음 뵐 때와는 완전히 다르세요. 뭔가 평화로워 보이세요. 미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이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지영이 언니다워요. 마지막까지 어머니 걱정만 하셨거든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영이 언니가 남긴 말씀 중에 저희에게 해주실 게 있을까요? 미순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항상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특히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다고. 저희가 뭘 했다고. 모르는 척 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모르는 척이요? 아픈 걸 눈치채면서도 괜찮냐고 계속 묻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그 배려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했어요. 후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아니에요. 충분히 많이 해주셨어요. 지영이가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요. 미순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지영이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카페를 나온 미수는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영이가 자주 걸었다는 산책로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이제 정말 이해했어. 미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마지막까지 웃으려고 했는지, 엄마에게 웃으라고 했는지,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로 표현하는 거구나.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저도 혼자 나왔어요. 아들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미순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울기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뭘 깨달으셨어요? 내가 울고 있으면 아들도 저 위에서 걱정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웃으려고 해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떠난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겠죠. 그럼요. 부모는 자식이 행복한 게 제일이고, 자식은 부모가 행복한 게 제일이잖아요. 할머니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따님도 분명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할머니가 떠난 후 미수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장례식에서 웃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누군가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눈물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고 웃음 뒤에 숨겨진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수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두 사람 분량이 아니라 자신 혼자 먹을 만큼만 장을 봤습니다. 마트 사장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지영이도 어머니가 이렇게 밝으신 모습을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미수는 지영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딸이 준 목걸이를 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오늘 깨달은 게 있어. 사람들은 처음에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다 이해해줬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구나. 그리고 진짜 사랑은 때로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로 표현하는 거야. 미순이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정말로 내 마음을 이해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날 밤 미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지영이를 만났습니다. 딸은 아프기 전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웃어주셔서. 지영아,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행복하세요. 꿈에서 깬 미순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수는 일찍 일어나서 지영이의 방을 열어봤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딸의 물건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내 뜻대로 살아볼게. 슬퍼하지 않고 행복하게. 그리고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달 후 동네에서는 미순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으로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런 사랑이 있다니. 우리도 많이 배웠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순 자신이 평화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자식을 잃고도 그렇게 웃을 수 있냐고. 정말로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냐고. 하지만 미순과 지영이가 보여준 것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이 끝났다는 것에 안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결코 누군가의 진짜 마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그 장례식장에 있었다면
미순의 그 미소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당신의 주변에는 혹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깊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때로는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미순의 미소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의 미소였고, 딸의 해방을 기뻐하는 안도의 미소였으며, 딸이 바랐던 행복을 찾겠다는 다짐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